안녕하세요. 일행공입니다. 오늘 인사혁신처의 추론형 관련해서 후속 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중에 이제 추가적인 외부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무철 선생님하고 김수환 선생님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신문고라던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올해부터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라고 이제 공지사항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직자이기도 하지만 현직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과연 변화가 없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좀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변화를 가정을 하고 뭔가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가정을 하고 뭔가 이전에 비해서 추론형이 이전 대비 뭔가 강화가 될 수도 있다는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업무 보고에는 추론형으로 강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민원 답변상에는 올해부터 당장 변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뭔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향후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문제는 이거예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2023년 업무 보고입니다. 이 말인 즉슨 올해 어떤 업무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이제 현직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무 보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작업은 주요 업무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할 거고 몇 월쯤에 어떤 걸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기반을 맞춰서 성과도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뭔가 액션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까지의 변화는 어떤 예고가 있었느냐. 예를 들면 첫 번째, 난이도가 들쭉날쭉한 거. 이거 예고 없었죠. 일정하게 난이도를 유지한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뭔가 대외적으로 공지가 되어 있었던 게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난이도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변화들. 예를 들면 2018년에 국어 4페이지 그리고 포스트 휴머니즘과 같은 지문이 출제된 거. 그 다음에 2019년 지방직 9급 영어가 극상의 난이도로 나왔던 거. 이때 기술직은 하반기에 추가 채용했습니다. 미달이 나서. 그리고 작년 지방직 9급 19번, 20번 별도의 공지 없었어요. 그러나 다 이루어졌던 내용들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어떤 변화에 대한 단서가 제시가 되었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향후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여기까지 나온
여러 가지 자료, 단서들을 가지고 종합을 해보면 포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용이 바뀔 가능성 존재한다 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기출 범위에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추론형 국어부터 볼까요? 포스트 휴머니즘 같은 지문 출제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작년 지방직 9급의 19번, 20번. 그 다음 작년 지방직 7급에서의 독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몇몇 국어 선생님들께서 제시했던 유형들이 있습니다. 문법에서 보기를 제시하는 유형. 기출이 안 되었던 건 전혀 아닙니다. 기출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수능처럼 뭔가 보기를 디테일하게 활용해야 된다거나 언어 지문 형태로 출제가 되었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형태 자체는 보기를 주고 여기에서 이론을 활용하는 문항들은 기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어. 어휘에서 밑줄에 동의어를 묻는데 추론 근거를 단서로 해서 풀어가는 유형 출제된 적 있었고, 문법 밑줄형 최근에 출제 빈도가 조금 떨어졌지만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이력 충분히 있습니다. 내용 일치 18년 국가직 9급이었던가 19년 국가직 9급이었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인썸니아 나오는 지문이 있었어요. 불면증에 관련된 지문에서 불면증의 종류를 3개로 나누고 여기에 대한 선지가 불면증의 지속 시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클래시파이드가 포함이 되었던 선지로 종합하는 형태의 내용 일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의 범위에서 충분히 추론형이라고 반영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 다음 요약문 완성. 최근에 국가직 지방직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직에는 줄기차게 나왔었고 매년 거의 한 문항씩 출제가 되었던 유형들이고 대표적인 게 요약문 완성이죠. 그 다음 함의 추론. 법원직 등에서는 충분히 기출이 되었던 유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입장, 수험의 입장, 거기다가 지금 하나의 변수가 더 생긴 게 지방직 9급의 TO가 급감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몇 군데씩 있다는 거. 그러면 TO가 줄면 시험의 난도와 상관없이 컷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많이 뽑았을 때에 비해서 부산 같은 경우 작년에 일반 행정직만 몇백 명씩 뽑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줄게 되면 대표적인 광역시 중에 지금 발표된 데는 이제 울산이 있죠. 제가 속해 있는 240명에서 30명으로 줄었습니다. 8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물론 내부적인 사정은 다 있습니다. 복직자가 많아지고 결혼이 없어지고 퇴직자가 줄고 이제까지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 2, 3년 동안 많이 뽑았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결과이기 때문에 뭔가 단순히 뭔가 특정한 이유 때문에 확 줄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TO가 줄어들게 되면
컷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이전 TO가 많을 때에 비해서 훨씬 높으니까 시험의 난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인사혁신처의 뭔가 추론형이 강화될 거라는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답변 자체가 올해 당장 뭔가 출제 기조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지만 기출 범위에서는 이제까지 충분히 추론형에 대한 단서들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가정하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저는 개인적으로 수험의 입장에서는 조금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의 지금까지 제가 한 1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조언을 뭔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변화를 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가정하고 이제 국어와 영어에서 뭔가 추천하는 교재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문법은 발표를 했고 올해부터 당장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암기성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암기의 범위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암기성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되어 있는 책, 이론 파트 제외하고 이론 파트는 많은 분들께서 선제국어 마무리를 이용을 하시잖아요. 규범에 대한 부분, 이론에 대한 부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암기,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로마자 이런 애들 정리가 개인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야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시험장에서 인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암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근거 규정이 없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왕 권규호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최선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 여기 사진들 때문에 내용이 적을 만한 공간이 없어서 잠깐 이동을 할게요. 변화가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거는 100분이라는 시간입니다. 국어와 영어에서 풀이 시간이 증가하면 많은 분들이 행정법 하시잖아요. 행정법 옛날처럼 10분, 11분, 10분 초반대에 풀기 어려우신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세법 회계하시는 분들, 국어 영어의 비중을 현재도 많이 잡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이라던가 세법이라던가 그 다음 검찰직 준비하시는 분들 형법, 형소법이죠. 이런 전공 과목들 최근 들어서 풀이 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선지 길이가 길어지면서 읽어야 할 양 자체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 이전처럼 기출선지를 복붙하는 형태의 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최신 판례라던가 기존에 기출이 되었던 판례를 조금씩 다 뒤틀고 있거든요. 특히 행정법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전공 과목에서도 뭔가 빠른 시간 내에 풀이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사 20문제가 다 자료 제시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빨리 풀 수는 있지만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낯선 사료가 제시가 된다던가 문제를 풀 때
단답형이 아니라 뭔가 이것저것 전후 사정들, 선후 관계를 좀 더 따져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한국사도 12분, 13분 내에 못 풀고 한 1, 2분 정도 더 오버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최대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시간이죠. 그런데 비문학 시간을 무턱대고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야 하는 시간은 문학이에요. 문학은 선택지 자체가 개념으로 출제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작품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풀이 시간을 또 줄일 수 있고, 고전시가 같은 가사 문학의 경우에는, 그 다음 고전 소설도 어쨌든 현재까지 출제가 가능한 작품들은 많긴 하지만 주요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르별로 문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내용 정리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문학 시간을 줄이고 선택지에 대한 디테일한 훈련을 하는 교재로는 계기문 문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해커스의 333이 있어요. 문학 333. 분량은 계기문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 문학에 대한 연습을 하고는 싶은데 계기문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해커스 문학 333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포맷이 거의 비슷해요. 수록되어 있는 작품의 양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포맷은 하나의 지문에 어떤 작품에 대해서 출제가 가능한 다양한 선택지들을 여러 개의 문제를 통해서 작품 하나의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계기문도 그렇고 요 해커스 문학도 그렇습니다. 포맷은 비슷하기 때문에 분량상에 뭔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교재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요렇게가 이제 문학이죠. 그리고 독해와 관련해서, 비문학 독해와 관련해서는 난도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문학 해커스에서 나온 비문학 333이 1, 2, 3이 있는데 1보다는 2, 3의 난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2와 3은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요 두 개와 독해 강훈련의 난도는 조금 비슷하거나 독해 강훈련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보시는 분들의 개인차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독해가 정말 취약하다, 지문을 독해하는 과정에 대한 훈련도 부족하고 지문을 많이 읽어본 경험 자체가 부족해서 기초적인 배경 지식이라던가 소재에 대한 적응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면 1권을 보십시오. 1권이 뭐랄까 좀 기초 혹은 기반이 되는 소재를 활용한 지문들이 많습니다. 문제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고 문제 난이도는 1, 2, 3이 다 비슷한데 지문의 난도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비문학이 정말 약하다, 비문학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지문을 이해를 해보는 연습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1권을 하고 2, 3권 중에서 택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모의고사를 풀면 비문학 파트는 2개 이내로 틀린다, 3개 이내로 틀린다 라고 할 경우에는 독해 강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어려운 지문, 조금 더 문제풀이 과정이 복잡한 비문학을 하시고 싶을 경우에는 독해 강훈련으로 바로 가시면 되고, 기본기를 조금 쌓고 싶다, 기출이 아닌 지문이나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해커스 333 1권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 좋은데 나는 문학 비문학 쪼개서 할 만큼의 시간도 없다 라고 하시면 독해 플러스를 하시면 돼요. 다 들어가 있고 문항수가 그렇게 적지도 않고 난도도 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좀 촘촘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은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기출문제를 하고 뭔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교재를 찾는다고 했을 때는 독해 플러스가 좋은 선택지가 될 겁니다. 굳이 강의 필요 없고 해설지도 꽤 자세하게 써 있기 때문에 한 권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독해 플러스, 비문학 문학을 따로 해도 된다라고 하면 요거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이거 하고 요렇게, 혹은 독해 강훈련 하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100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찌됐든 이전에 비해서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거든요. 문법이 어렵든지 문학이 어려울 수도 있고 독해가 어려울 수도 있고 독해에서도 추론형이 제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데는 어찌됐든 모의고사가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모의고사는 권교 선생님이나 이유진 선생님의 동형을 권합니다. 이선재 선생님의 나침반이 좋은 거 저도 알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왼쪽에 기출, 오른쪽에 실전 동형 모의고사 문제가 있는 그 폼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그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초반 1, 2회 정도에는 그 포맷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포맷 때문에 동형 모의고사 두 번을 약간 놓치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 형태 반반, 쌍둥이 형태의 동형이 포함되어 있는 모의고사는 국어랑 영어에서는 좀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보다는 공교 선생님이나 이유진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추천을 하고, 그 외에 내가 동형으로 가기에 좀 애매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올해 새로 교재가 나왔어요. 반반 모의고사. 그러니까 반은 중하 난이도, 나머지 반은 중상에서 상난이도로 난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동형으로 가기 전에 점검하고 보완하기 정말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먼저 하고 나머지 동형을 진행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로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 특히나 모의고사를 연습하실 때 최소한 공통 과목은 붙여서 푸시길 권합니다. 60분에서 65분 정도로. 요렇게 국어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어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PPT 오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좀 양해를 해주세요. 영어에서 시간이 걸리게 되는 첫 번째 문제는 해석의 속도입니다. 얘는 일단 문장 단위 훈련이 있을 수 있고 단락 단위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써볼게요. 영어 속도는 문장 해석의 속도가 있고 혹은 단락 독해의 속도가 있는데, 이때 문장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긴 문장 혹은 추상적인 문장을 해석해 보는 연습이 조금 필요한데, 선생님들의 기본 단계의 구문 교재들에는 이 문장들의 비중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조금 길거나 추상적인 문장들이 모여있는 교재들이 필요한데, 그 교재들이 이 두 가지 교재입니다.
김규 선생님의 천일문 551, 551개의 문장들인데 다 두 줄 이상의 긴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는 약간의 단원별 구문 연습인데 단원별의 비중보다 단원 통합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 문장에 주로 쓰인 구문은 단원별로 되어 있지만 그 해당하는 문장 안에 그 소단원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구문들이 2개, 3개, 4개까지 섞여 있는 문장들이라서 이 책으로는 긴 문장에 대한 그리고 개별적으로 공부했던 구문들을 응용하고 종합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굳이 강의 필요 없고 교재도 왼쪽에 문장, 오른쪽에 구문 해석, 구문 분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교재고,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죠. 해석은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분명히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독해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랬던 경우들이 많을 건데 이 이해도를,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올릴 수 있는 교재는 김수환 선생님 구문독해 어드밴스입니다. 실제로 한 문장에서 사고를 올릴 수 있는, 사고력을 훈련할 수 있는 문장들로 되어 있고, 구문 단원별이 크게 뭐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로 이 책에도 단원별 구성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논리, 문장 간의 관계를 훈련하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사지선다 구성도 있고요. 빈칸 구성도 있기 때문에 한 문장을 가지고 이것저것 생각해보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설지가 그렇게까지 친절하지는 않아서 강의가 있으면 좋고 없더라도 충분히 독학이 가능한 형태의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자체는 굉장히 얇습니다. 제가 조만간 리뷰도 따로 할 건데 굳이 지금 안 해도 되고 국까지 끝나고 독해의 취약점을 보인다고 했을 때 문제풀이에 대한 방법이나 문제풀이 속도라던가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뭔가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이 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8분 컷은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어찌됐든 지금은 동영의 시즌이잖아요. 동영 시즌인데 동영에서 독해는 10문항씩 꼬박꼬박 다룬단 말이죠. 그런데 문법, 어법, 어휘, 생활영어는 합쳐서 10문항이다 보니까 문법 4문제는 조금 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비하는 동영에서의 양 부족한 영역 보완하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8분 컷은. 일반적인 하프들은 독해까지 섞여 있다 보니까 문법, 어휘, 생활영어를 별도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연습을 속도를 위해서, 문제풀이 속도를 위해서 연습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러기에 하프는 독해가 섞여 있다 보니 조금 많은 것 같고, 독해는 동영으로도 충분하고 동영에 있는 지문만 복습하기에도 힘들기 때문에 8분 컷이 적절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8분 컷 교재를 보시면 밑줄 어법의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론량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1권이 단어랑 문법이 조금 많이 쉽습니다. 단순 암기도 많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권을 바로 시작하실 것을 권해요. 동영에서의 연습이 부족할 수 있는 경우,
문법, 어휘, 생활영어를 보완해주기 위한 교재 8분 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해와 관련해서 실제로 동형 모의고사들의 출제가 되는 지문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의 교재의 동형 교재들의 문항 출처를 찾아봐도 고2, 고3 그리고 뭐 편입 이런 쪽의 지문들이 많거든요.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난도의 독해인데 기출이 아닌, 공무원 기출이 아닌, 그래서 고1, 2 그리고 고3 중에서 중하 난도를 별도로 뽑은 교재가 공수하다 베이직입니다. 공수하다 파란색은 좀 많이 어렵고 좀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수하다 베이직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지문당 한 문항씩 밑줄 어휘 추론할 수 있는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모두가 다 그 단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문장 내에서 추론이 가능한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독해 지문 내에서 중요한 어휘들을 챙기는 연습도 하실 수 있을 거고, 분량 자체도 200문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고, 난도도 저는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수하다 베이직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문을 흐름대로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습이 안 돼서, 혹은 구문 해석에 너무 치우쳐서. 지문을 흐름대로 읽기 위한 훈련은 한덕현 선생님의 논리 독해 교재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빈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단순히 빈칸 추론을 위한 교재가 아니라 첫 문장 첫 단어부터 끝 문장 끝 단어까지 한 흐름으로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태의 교재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풀이 과정이 서술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답은 이거, 이런 식으로 뭔가 독해 문제집의 해설지의 형태가 아니라 풀이 과정, 쉽게 말해서 사고 과정이 서술식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선생님의 강의에서의 워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스24 같은 데는 뭔가 품절인 경우도 있는데, 용봉서적이나 다른 서점 사이트에 보시면 교재가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권하는데 중요한 점은 정오표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오타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긴 문장에 적용하고 배웠던 구문들을 통합하고 응용하기 위한 교재로는 천일문 551. 문장의 추상적인 이해 쪽에 조금 더 추상적인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싶으시면 김수환 선생님의 구문 독해 어드밴스. 동형에서 독해에 비해서 출제 비중이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문법 어휘 생활 영어에 대한 추가적인 연습을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8분 컷을 하되 볼륨 2권을 공무원 기출이 아닌 독해 기본 난도의 연습. 이때 독해 기본 난도라고 하는 것은 기출의 평균적인 수준을 말합니다. 이때는 공수하다 베이직, 지문을 중심 소재, 그리고 그 중심 소재를 바탕으로 하나씩 흐름을 파악하는, 이걸 통해서 지문 전체를 이해하는 훈련을 하고 싶으시면 논리 독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우철 선생님의 구문 600제와 독해 600제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양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심우철 선생님도 동형 모의고사가 회차가 좀 많이
기간이 되기 때문에 600제까지 하면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구문 600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가 끝난 직후의 단계에서 9단위부터 문장이 전체가 길어지는 과정까지를 연습하기엔 좋지만 약점을 보완하고 긴 문장과 추상적인 문장에 대한 훈련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600제에는 그런 문장도 있지만 기본적인 문장의 비중도 꽤나 많기 때문에 한 20%에서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재가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대신 모의고사는 일단 제일 많이 보고 회차도 제일 많은 회차도 풍부한 편이고 해설지도 자세하고 부가학습 자료도 짱짱하고 여러 가지의 노하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심유천 선생님의 동영 모의고사를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까지 이거는 공무원 영어인데 너무 추론이 많이 들어갔다. 논리적인 과정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건 수능형 아니냐라고 단점으로 제기가 됐던 모의고사가 김기훈 선생님의 해내답니다. 그래서 추론형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고가 된 상태에서 그 과정, 그 과도기에 있는 23년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올해는 3회분이 무료입니다. PDF로 공단기 패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해설지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 외에 추가적으로 뭔가 무료로 양을 많이 늘리고 싶은 분들은 장대영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해설 강의가 독해 중심으로 혹은 문제풀이 과정을 중심으로 좀 짧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설 강의 참고하시기에도 좋을 거고 문제, 해설까지 전부 다 PDF로 제공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 난도도 조금 적절한 편이고 어휘 적중보다는 기출에 사용됐던 어휘들을 계속 활용을 하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 시점에서 권할 만한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환 선생님 모의고사는 제가 아직 한 번도 문제집을 본 적이 없어서 섣불리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봤던 교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교재가 됐든 강의가 됐든 공부의 방향이 됐든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선택이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 선택의 가치를 좀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항상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기간 준비 잘 하셔가지고 TO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께서 합격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